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아주 꼼꼼하게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부동산 MRI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연구소장이자 KB 부동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이런 부동산의 다양한 이슈들 정말 쉽고 재미있게 하나씩 풀어가 볼까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주치의답게 아주 정확한 진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MRI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네, 바로 거래 절벽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과 걱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어떤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투자 이제 정말 거래 절벽, 거래가 끝났나요? 네, 사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 가져오셨네요. 아무래도 언론이라든지 각종 전문가들이 거래 절벽 때문에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이제 부동산 가격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독감 정도로 판단됩니다. 네, 사실 이 절벽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극단적이고 뭔가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독감이나 감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절벽이라고 하다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엄청 심각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환자분 상태가 약간 머리에서 열도 나고 몸살 증상도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약을 먹고 잘 쉬다 보면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감기는 약 먹고도 7일, 안 먹어도 7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장도 일정 기간, 그 기간만 회복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네, 아무래도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MC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가격이 한 5억 정도라고 가정해 볼까요? 가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 20억, 30억 하고 싶은데 한 10억 가시죠. 그래서 네. 저 자존심이 있으니까 10억 정도? 좋습니다. 그럼 NC님 집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NC님 집 저한테 한 8억에 파시겠어요? 제가 8억에 살게요. 왜요? 제가 10억짜리 집을 8억에 팔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좀 더 생각을 해봐요.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다라고 하고 거래 절벽이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8억에 판다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뭐 10,000원짜리 8,000원에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억단이거든요. 그래서 10억짜리를 저 8억에는 손해봐서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게 지금 10억인데 8억에 제가 사겠다라고 하니까 좀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거 한 7억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NC님이 집을 샀을 때는 더 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8억에 사는 거 괜찮지 않아요? 또 얘기를 듣고 보면 또 그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사실 거래 절벽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매도자랑 매수자랑 이 가격에 서로 사고 팔겠다라는 게 위사가 합치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반대로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매도자가 팔겠다라고 생각하는 금액대랑 매수자가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고 파는 그 금액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자세하게는 통계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서 크게 줄어들게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전체적인 표를 좀 보니까요. 눈에 띄는 게 사실 2018년 같은 경우는 10월과 11월 거의 3분의 1이고요. 2017년과 18년을 좀 비교해보면 11월, 12월이 거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네, 맞습니다. 진짜 반토막 났다는 얘기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래 절벽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지금 한 번 더 나아가 볼게요. 2017년도 통계를 봤을 때 2017년도 10월은 크게 떨어졌어요. 3천 몇백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가격이 크게 떨어진 거죠? 네, 아무래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타격을 좀 입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터지자 거래량이 급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11월과 12월에는 거래량이 다시 늘어났어요. 이때도 부동산 경기가 뭐 안 좋았었나요? 좋았었나요? 네, 그때는 기억으로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거래량은 늘었을까요? 아, 이해했어요. 이 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팔려는 그 금액대가 좀 맞아야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좀 많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요. 이때 파리 부동산 대책이 워낙 강력했다 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는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거래량이 늘어난다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하고 싶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MC님이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신데 이 집 동네에 뭐 예를 들어 공원도 생긴다라고 하고 학교도 생긴다라고 하고 뭐 대중교통도 깔린다라고 하고 지하철 얼마나 좋아요? 더군다나 대기업 본사가 또 이전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이 동네가 개발되는 소식을 듣고서 집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MC님 집을 시세보다 몇 천만 원 더 주고 산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MC님 파시겠습니까? 네, 일단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호재 소식들, 돈 오르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절대 당장 팔 수 없죠. 조금 더 관망하거나 기다렸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가를 찍었을 때 팔 것 같은데요. 다들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들겠죠. 지금 굳이 팔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 팔아야지 한가 보니까 이 경우에는 가격은 올라가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겠죠. 이와 같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거래량과 부동산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거래량과 가격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래 감소가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통계 자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거를 보시면 뭐 느끼는 바가 좀 있으신가요?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부동산 거래량이 항상 높았던 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나 이 9.13 부동산 대책 같이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시기도 있지만 좀 거래량이 감소한 구간도 좀 보이는데요. 네, 중간중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통계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아파트 매매 상승률인데 굉장히 특이한 건 2018년도까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거래량이 크게 줄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서울 통계 자료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줄었을 때 상승률도 좀 낮았고 거래량이 높을 때 상승률이 높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보다 디테일하게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올라간 지역들도 있습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래량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맞지만 꼭 100% 일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거래가 감소했을 때는 서로 숨고르기를 좀 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통계 자료와 같이 거래가 좀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MRI 첫 번째 응급 환자 바로 거래 절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아직 끝났다고 말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 오늘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유행하는 독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나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거래량만으로는 알 수 없고요. 각종 다양한 부동산 이슈들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거래량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거래량 외에 다양한 이슈들 한 번씩 얘기해 보면서 부동산 시장 왜 아직 안 끝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